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4일 인물편입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선언된 지 100여 년이 지났어도 미국 사회가 여전히 흑백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50년대까지는 법적으로 차별이 있었고 6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지만 거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차별이 계속 있었죠. 물론 지금도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별은 정서적인 차별이죠. 이거를 법으로 규제하거나 아니면은 이 인종차별을 이 외면적으로 나타내면은 이 제재를 당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런 차별 말고 50년대, 60년대의 차별은 굉장히 공적인, 공권력에 의한 차별이 있었죠. 그런데 이 미국 사회에 있었던 흑인 차별의 이런 견고했던 벽이 이 금이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55년 12월 1일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달리고 있던 2857번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죠. 몽고메리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당시 42세의 로사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퇴근길에 이 2857번 버스를 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버스뿐 아니라 식당에서도 흑인 지정석이 따로 있어서 흑인들은 그곳에서만 앉아 있어야 됐죠. 그러니까 흑인 분리법이 존재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로사 파크스가 탄 버스에는 흑인 지정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마 있었으면은 로사 파크스가 그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근데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비어 있고 버스 중간에 가서 앉은 거죠. 곧 백인들이 버스를 타면서 자리가 없자 이 운전기사가 이 로자 파크스한테 소리를 치면서 니그로는 뒤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자 파크스는 거부했죠. 근데 어떻게 거부했냐면 기사한테 막 소리를 치거나 욕을 하거나 화를 내면서 거부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걸 거부한 거죠. 결국 몽고메리시 교통법규 위반죄로 이 로자 파크스는 체포가 되었고 다음 월요일,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남북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한 것이 1863년 1월입니다. 1865년에는 미국 헌법이 13차 헌법 개정이 일어나면서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사라집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3년 후인 68년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흑인들에게 시민권이 제공됩니다. 70년에는 투표권이 부여되고 75년에는 국민권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피부색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은 시민이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제 흑인도 국민으로서 공공기관의 모든 것들을 백인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1875년입니다. 이렇게 미국 사회는 인권에 있어서 진보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흑인들이 사회에 진출이 많아지고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북부 관계자들이 남부에 있을 때 괜찮았는데 남부에서 다시 돌아가거든요. 돌아간 이후에 남부 사회가 다시 유동치기 시작합니다. 흑인들이 너무 활기를 치고 다닌다. 이런 게 남부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남부가 흑인을 노예로 할 수는 없지만 소장농으로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노예처럼 시킬 때랑 거의 비슷하게. 또 KKK 같은 그 백인 무장 조직들이 흑인 테러를 했습니다. 위협하고. 인두세를 이용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투표를 못하게 했고 문맹자들에게 그 당시 대부분의 흑인들은 문맹이니까요. 문맹자들에게는 투표권을 제한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흑인들이 투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1896년에 플레스 대 퍼거슨 사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하나의 원칙이 결정됩니다. 뭐냐면 불리하지만 평등한 대우라는 거죠. 불리하지만 평등한 대우. 불리하지만 평등하게라는 이 구호가 결국 1950년, 60년까지 계속 미국 사회에 이어져 오고 있던 거예요. 아무 변화 없이.
그리고 흑인들도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남부 거의 모든 주에서는 흑인들을 분리하는 엄격한 법안이 또 통과되어서 학교, 도서관, 병원, 공원, 심지어 교회까지도 또 대중교통 수단까지도 거의 모든 공공시설을 흑인들이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이용해야 되는 차별이 너무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가면은 이게 완전히 규정화된 거죠. 너무 당연하게. 로자 파크스에게 니그로는 뒤로 가라고 소리친 것은 기사가 불리하지만 평등하게라는 원칙에 입각해 만들어진 인종 분리 원칙에 의한 겁니다. 만약 그 차에 흑인 지정석이 있었다면은 로자 파크스는 아마 자기가 알아서 그 자리로 갔을 거예요. 익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버스 안에 흑인을 위한 공간이 없었고, 그런데 백인이 자리 탔다고 해서 그 흑인 여성에게 뒤로 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평등한 게 아니죠. 다음날 월요일에 로자 파크스는 병원에 가야 됐습니다. 근데 이 로자 파크스의 이야기가 흑인 사회에 전해지면서 그 주말에 몽고베리시 흑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항거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파크스 부인이 다니던 덱스터 애비뉴 침례교회의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이 사건의 지도자로 추대를 하죠.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미국 흑인 인권 운동하면은 마틴 루터 킹이 지금도 제일 먼저 대두되는 분이죠. 지금 이해 1955년은 마틴 루터 킹이 보스턴 대학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해입니다. 아무리 흑인이고 당시 사회적으로 차별이 있었어도 마틴 루터 킹 본인이 사실은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만 그냥 충분히 안락하게 살라고 한다면 살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흑인이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겨우 26세 목사인데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보스턴 대에서 그것도. 마틴 루터 킹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사건이 마틴 루터 킹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기도 하죠. 마틴 루터 킹이 처음으로 흑인 인권과 관련된 운동을 시작한 사건이 바로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자리를 지킨 사건. 여기서 대표로 선출된 마틴 루터 킹은 헨리 데이빗 소로우와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그러니까 헨리 데이빗 소로우한테는 시민 불복종을 배웠고 간디를 통해서는 비폭력 그리고 불복종 운동을 배운 거죠. 이걸 근간으로 해서 흑인 인권 운동, 민권 운동을 조직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우리가 비폭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수동적인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수동적이지 않아요.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때 결정한 게 뭡니까? 그 유명한 몽고베리시 버스 보이콧 운동입니다. 버스를 안 타기로 한 거죠. 놀라운 거는 이 결정을 하고 나자 몽고베리시에 4만여 명의 흑인이 정말로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녔습니다.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든 사람이건 다 걸어서 다니게 된 거죠.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차가 있는 사람들은 차를 카풀하기도 하고 흑인 택시기사는 버스 이만 받고 운행을 해주기도 하고 이거를 장장 한 달, 두 달 한 게 아니고 381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1년을 넘게 한 거죠. 1년을 넘게 직장을 걸어 다닌 거예요. 미국에서. 이 381일 동안 겨우 걸어 다니는 수고 정도만 있는 게 아니죠. 381일 동안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해산시키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보이콧 이 공모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이게 왜 체포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보이콧 운동을 공모했다고 해서 왜 체포가 되죠? 뭐 버스에 불을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안 탄 건데 안 타면서 내가 그만큼 불편해진 거잖아요. 불편을 감수하면서 안 타겠다는 건데 이게 왜 체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때는 체포가 되었습니다. 더 황당한 거는 당시 보험회사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들은 보험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자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타고 다니란 말이에요. 한 차에다 여러 명들이 타고 다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버스 안 타려고 이거 타는 거야? 그러면 그 차의 보험을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기준을 알 수도 없는 것 뿐더러 감히 누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사회가 1950년대에 이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KKK들이 노골적으로 막 위협을 하고 실제로 흑인들의 집과 교회에 방화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킹을 포함해서 보이콧 지도자들의 집에는 폭탄을 던지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고베리시의 흑인들은 일치 단결해서 보이콧을 381일을 지속을 했고, 그 결과 1956년 11월 13일 얼 위런 대법원장이 이끄는 연방 대법원은 버스 안 인종 분리 규정이 위헌이다 라고 로사 파크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흑백 분리 지정석 제도를 폐지할 것을 몽고베리시에 권유를 했지요. 이후 18일 동안 보이콧이 지속되다가 1956년 12월 21일부터 다시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죠. 이게 381일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로사 파크스의 용기 있는 거부, 시민 불복종을 얻어낸 이 승리가 이후 흑인들의 삶을 하루아침에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윤택한 삶으로 이끌어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으로 로사 파크스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이후에 온갖 살해 협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1957년, 그러니까 승리한 지 딱 1년 됐을 때 거의 남편과 함께 미국 북부, 남부는 너무 위험하니까 북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나 로사 파크스의 저항으로 시작된 버스 보이콧 운동, 그리고 그 승리의 경험, 그 열매들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죠. 1960년 2월에는 같은 남부에 있었던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서 연자운동으로 이어집니다. 4명의 흑인 대학생이 백인 전용 식당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음식을 주문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식당에서는 안 팔았겠죠. 그랬을 때 그 4명의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행패를 부린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그 다음날에 그 식당에 66명의 흑인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날에 100명이 왔고, 일주일이 되는 날에 1000명이 왔습니다. 2주일이 됐을 때는 남부 5개 주 15개 도시로 이 연자운동이 퍼져나갔죠. 단순히 식당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 운동 자체가 퍼져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잠깐의 위협을 모면하기 위해서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에게 비굴한 게 아니라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퍼져나간 거죠. 이렇게 사회가 더 진보적으로 나아갈 때 미국 사회는 진보만 한 건 아니죠.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했고 마틴 루터 킹도 암살당하는 시대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퇴행하지 않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진보하면서 나아오고 있는 거죠.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같은 비슷한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차별해야 된다라는 법을 막 만들려고 해요. 근데 차별하지 못하게 차별금지법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차별하지 말자는 건데.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죠. 우리 한국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시각이나 교회가 바라보는 눈들이 옛날 미국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했던 이런 차별법, 분리법 이런 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능했던 게 다름 아닌 40대의 한 평범한 여성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을 용기 있게 요구하고 항거할 때 시작된 겁니다. 로사 파크스가 한 항거는 막 칼을 들고 나가서 항거한 게 아니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불이한 요구에 불응하고, 그것이 지금의 흑인 인권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요. 당시의 버스는 지금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말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마틴 루터 킹과 그거와 동등하게 로사 파크스 여사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미국의 되게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마틴 루터 킹만 기억했을 거예요.
지도자다만. 근데 미국 사회는 로사 파크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사 파크스 여사는 이후 1988년까지 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고 1996년에는 빌 클린턴으로부터 자유훈장을 받았습니다. 2005년 10월 24일, 지금 제가 강의하는 바로 오늘이죠. 디트로이트에서 92세의 나이로 사망했을 때 그녀의 유해는 여성으로서는 처음, 또 정부 관료 아닌 사람으로서도 처음으로 의회 의사당 중앙홀에 안치되었습니다. 미국이 건국한 이래 이곳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만 안치되는 곳이에요. 로사 파크스 이전까지 이곳에 안치된 사람은 단 30명밖에 안 됐어요. 로사 파크스가 31번째 차지하는 거죠. 그녀의 장례식은 11월 2일 7시간 동안 거의 국민장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 보수적인 조지 W 부시까지도 이날 국내외 모든 관공서에 조기를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미국이라는 사회의 힘인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사진은 로사 파크스가 죽었을 때 버스 앞자리를 다 비워놨어요. 버스들이. 로사 파크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몽고베리에서. 아마 로사 파크스는 본인이 버스에서 니그로는 뒤로 가! 할 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고 이 일이 어떤 일을 영향을 끼칠 거야, 그런 걸 생각하지도 않았고 아마 그런 의도도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녀의 용기는 단순히 흑인 인권만이 아닌 인간 그 자체로서의 인간의 권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준 용기였죠. 그러기에 로사 파크스는 충분히 추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기에 오늘 로사 파크스를 소개했습니다. 로사 파크스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백인 운전기사가 우리에게 다가와 손짓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 나는 어떤 확고한 결단이 겨울밤의 이불처럼 내 몸을 덮어주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지니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때 내가 원했던 것은 자유였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자유롭기를 원했던 것이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팟빵과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